왜냐하면 아마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특히 급하면 급한 이슈일수록 이제 예를 들면 과대 감일 학급이라든가 또 돌봄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 지난번에 한 대로 가장 아침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돌봄하고 연결하는 그런 게 이제 도하고 저희가 협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볼 땐 뭐 당 소속과 관계없이 큰 방향성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 우리 김동현 지사님하고 지난번에 만나서도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업하자, 언제든지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 하고 이렇게 기본을 합의를 했던 거죠. 예. 도의회하고도 저는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재풀이요. 인사교류 문제는 그 협력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인사교류보다는 저희가 협의체를 좀 정례적으로 운영하자.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가령 도지사하고 교육감인 저하고 관심을 갖고 자주 만나면 사실 그 분위기로 협업 분위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정부에서 여야정 협의회를 하듯이 경기도도 교섭단체가 있는 당의 대표와 정책 담당자들하고의 협의를 할 때 교육 이슈가 있으면 저도 참여해서 같이 하면 이 문제는 저는 정치 쟁점화하지 않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감을 했고 두 번째 그 시설 문제는 저도 그 선거 기간 중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특히 시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죠? 시설이. 그래서 이 시설을 비전문가들이 그냥 관리하고 이 부분을 가령 유지 보수를 가령 책임지고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은 그래서 앞선 그 이재정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 문제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랬더니 워낙 그 교육 정을 가지고 있는 이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어떤 아주 전문가로 구성된 예를 들면 어떤 그 특별 단이나 뭐 아니면 법인이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 게 결국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경기도의 시설과 이런 문제들을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해서 결국은 이게 지금 시설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좀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 제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어떻게 좀 해결할지 이게 이제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필요하면 더 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푸는 방법 혹은 인력을 더 좀 증가해서 푸는 방법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투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감님하고도 의견을 나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시죠.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방송인 김기자입니다. 먼저 진로국어 학교 학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이전에 학원 준비하시면서도 일반 경기도에 있는 많은 기업들하고 콜라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아무래도 이런 협력이나 연계 과정 교육감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제 글로벌 학생 관련해서는 이제 뭐 다른 나라들과 연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환 학생 같은 개념의 그런 교육 연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제 3일 공고에
있어 이 가천대학하고 3.1공고 간의 반도체 학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그 협약 체결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과거에 마이스터고하고 맥락이 다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침 정부에서도 반도체 그 고급 인력 100만 반도체 인력 양성의 그런 방침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산업계에서 현재로서 본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반도체 산업적 중요성 그리고 반도체의 새로운 분야로의 발달에 이런 그 산업적 가능성은 굉장히 아직도 넓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금 여러 가지 그 산업의 흐름상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도 이 고급 아주 반도체 기술 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그렇게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중추적인 이런 그 산업지대가 거의 대부분 경도에 있습니다. 그죠? 뭐 반도체는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그 ICT와 관련된 이 산업들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또 바이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산업의 종류별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최고의 기업들이 경기도에 산재해 있어서 필요한 인력을 조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학교가 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는 기후회의에 제가 활동을 대학 총장이 있을 때 해보니까 거기에 벤처기업 협회에서 나오신 분도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고 뭐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면 그 나오시는 분도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연결 프로그램들은 잘 운영이 안 돼서 제가 이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형태를 현장의 고급 기술 인력, 고급 기술 기능 인력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해야 이게 빨리 그 배울 수도 있고 또 그 구태여 대학까지 안 가고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3.1고등학교의 3.1공고의 프로그램은 가천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반도체의 그 수준을 고등학생들한테 하겠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해서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면 현장에서의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의 현장의 굉장히 고급 그 기술 기초 인력으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현장에서 하려면 실습이 필요한데 그 실습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비. 또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협회가 거기에 어제 보니까 함께 하고 있어서 글로벌 거의 그 반도체 수준의 그 회사들이 그런 데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을 뭐 교육 그 좀 현장으로 이렇게 좀 개방을 좀 한다든가 하면 저는 경기도는 가장 진로 직업과 연계된 교육이 고등학교 때부터 가능한 게 경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100만 반도체 인력 양성의 이 중심은 경기도가 담당을 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어제 사실 그 행사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분야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판교 테크노밸리 우리 여기도 또 용인에 또 공업단지, 산업단지 뭐 화성에 예를 들면 바이오단지, 제약단지 뭐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농업도 마찬가지. 이제 농업도 과거의 농업하고 다르거든요. 농업도 완전히 최첨단에서 이제는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어를 하고 농업을 하는 게 지금의 새로운 시대의 농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 연결이 돼서 학문을 계속 할 사람들은 그대로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하되 그렇지 않고 자기 특기에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특별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로를 뭐 취업을 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취업 후 진학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기회를 교육청도 좀 이 학교가 이렇게 좀 열어나가도록 연결도 해주고 네트워킹도 해주고 기업들한테 필요하면 괜히 사람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예 맞춤형 교육을 시키자. 학생들도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그 글로벌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글로컬 관점에서 학생들의 국제 연결은 뭐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안산 같은 지역에는 그 원곡동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 학생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그대로 두면 어정쩡한 우리 학교지만 어정쩡한 교육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중언어 국제학교를 그런 데 설립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청 이제 부임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좀 주문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구체적인 글로컬의 교육으로서의 어떤 실천 내용들이 서울을 뵈게 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또 그 사전에 또 질의받으신 기자분들 그 질문 내용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활한 중간에 그거부터 좀 하고. 근데 질문을 왜냐면 먼저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진행을 그래도 좀 급한 질문부터 먼저 좀 답을 드리고 이 점을 하면 좀 어떨까 했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지금 그 한 분만 더 현장 질의 받고 그다음에 사전 질의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쪽 계시면 먼저 손들었습니다. 이쪽에도 좀 해주세요. 그쪽도 계속 계속. 네, 저는 200세 김영민 편집장이고요. 지금 이제 전국 교육감들 중에서 이제 그 강원도 신경 교육감은 통일 교육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바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그 이재정 교육감 같은 경우도 그 임기 동안에 통일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경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그런 통일교육에 대한 입장을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전혀 이제 언급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통일교육은 우선 이게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으로 구성하느냐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역사에 대한 것도 균형 있는 역사 교육이 필요하고 북한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시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거에 따라서 진보냐 또 보수는 아니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그 시각 자체가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과 연결인데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통일교육의 구체적 프로그램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 소신은 있지만 그걸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바람직한가,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가치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 생각하는 기본 가치, 그 가치와의 조화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굉장히 충돌할 수도 있고 또 그냥 포용해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통일교육 이렇게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좀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통일교육은 저도 그 강원대학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얘기해봤습니다만은 강원도가 어떻든 통일에 좀 특별도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강원도의 도지사를 비롯해서 이제 도민들의 상당한 어떤 대다수의 의견들인 것 같아요.
강원도의 어떤 그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그 교류의 특구를 좀 우리 헌법이나 이런 데 좀 예외를 둬서라도 교류하고 협력하는 그런 특구를 강원도에 두자 하는 이제 그런 의견을 냈는데, 사실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2006년에 개성공단이 활성화되고 개성공단이 그 당시에 그 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 무렵에 우리 파주 지역에 북한의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대흥공단을 두어서 그 둘을 함께 남북 어떤 경협 특구로 만들어서 남북 경제협력의 특구로 만들어서 거기는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기존의 헌법 체계와는 다른 법 체계를 적용해서 한번 거기 만들어보자 하는 법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초로 그걸 발의했었는데, 저는 그런 시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 근데 이제 이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북한이 핵 개발이 지금처럼 고도화되지 않아서 그런 협력이 사실 대화로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가 그 당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과거부터 해오던 것조차도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 시원하게 못 드리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사전 질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사전 질의를 읽고 교육감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진행하지 네. 말고. 네. 지금 그 정리된 자료가 아마 우리 대변실에서 그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먼저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보충적인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시간 끌지 않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시 등교 폐지 시행 여부, 또 영교시 부활 우려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9시 등교제를 자율화한다는 이 공문이 시달되고, 이 부분은 학교가 시간을 가지고 지역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라 하고 자율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저도 어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9시 등교제를 금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칫 이게 오해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학년별로 좀 차이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동절기, 하절기에 기왕이면 조금 차이를 두고 학교 등하교 시간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꼭 9시에 해서 9시에 안 하면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 학교의 이 기본적인 이 자율권을 너무 이건 옥죄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자율화를 했습니다. 물론 자율화를 했다고 해서 다 9시 이전으로 당기거나 뭐 늦추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저는 예상은 그래도 9시 등교가 가장 비중이 클 걸로 봅니다. 근데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싶은 데는 운영하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영교시 부활 우려는 이제 혹시 영교시 부활하고 뭐 예를 들면 이 방과후 학습까지도 해서 야간 자율학습까지만 늘리고 이러면은 그걸 금지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또 선생님들 간에 해서 우리 학교는 좀 학교에서 공부 좀 더 하자 이래가지고 만약 한다 그러면, 대다수 학생이 원한다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자율은 맡기자. 자율은 결국은 이제 아마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유지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바꾼다면 논의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자율이라는 건 그만큼 또 이 절차와 책임에 대한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역량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동안에는 다 이런 것조차도 교육청에서 일반, 그러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학교가 그런 거가 자꾸 떨어집니다. 자율.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조치로 이 자율 역량이, 자율이 이 정착이 되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해서 이 점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학생인권 조례 개정 계획하고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엊그저께 초등학생 싸움을 선생님이 말렸는데 그 말린 선생님에 대해서 흉기로 위협하는 그런 사례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에게도 분명히 경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 인권 보장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이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은 빨리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하고 교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선생님은 역할을 사실 하는 게 그 교사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어디까지 이거를 어떻게 이걸 제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이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생 인권 조항이 사실 기여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안에서의 그 선생님들한테 정말 가해지는 체벌은 지금 생각해보면 심하다 할 정도인데 그게 꽤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 게 다 없어진 건 좋은데, 이게 신장된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어느 한 학생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또 그거를 바로잡아야 될 선생님들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저는 방금 비정상적이죠. 이건 고치자, 균형 있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 한번 대안을 검토해보도록 할 얘기고 생각이고, 다만 지금 이 규정이 있는 한은 선생님들이 아마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권보호위원회나 또 이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로 인한 그 트라우마에서 빨리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치 강화도 우리 업무보호 과정에서 지시했습니다. 혁신학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는 것은 설명이 저는 좀 됐다고 보는데, 이제 그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혁신학교로 지정되느냐 지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학생에게 쓰여지는 교육비가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원칙에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혁신학교의 좋은 모델은 확산시키고 오히려 공유해서 경기도 전체에 공유하도록 해나가되, 그렇지 않고 또 새로운 또 기존의 혁신학교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억지로 이건 또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존중을 할 부분을 하자. 그래서 일단 그 과거 해결을 해나가는 과거 해결형을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혁신학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보완하는 이런 유형도 있을 테고, 차제에 현재의 혁신학교를 이제 차제에 뭐 IB나 AI나 DQ나 이런 연구, 이런 그 새로운 어떤 교육 이런 환경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좀 우리는 미래형으로 나가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선택하도록 하고 도와주도록 하는 이 기능을 교육청이 좀 하도록 이 제도는 앞으로 설명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떤 그 과제 해결, 어떤 과정, 문제가 있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형태의 뭐 IB 프로그램을 개최되어 나갈 건지를 한번 학교에서 판단하도록 선택하면, 그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컨설팅도 해주고 어떻게 하는지가 좀 모니터도 해서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앞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성화고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급식 시행 여부하고 급식 질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침 급식 시행 문제는 김동연 지사님하고도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고, 이 문제는 아마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체 장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데도 있고 아니요 뭐 많이 필요 없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초단체하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지원청이 있으니까 상황을 좀 보게 해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독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해나갈 것이고 문제는 이제 아침 급식 이제 학생의 급식질 제공인데 저희들이 그 취임하기 전에 한 6천 명 이상, 근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어린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도대체 그 입맛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맛이 달라졌는데 뭐 그냥 매운 음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런 식단으로 뭐 해가지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사례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경우에는 심지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또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양이 너무 적어서 학교 급식으로는 너무 배고프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맛이 없고 배가 고픈 급식이라는 게 과연 우리 급식의 지금 지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 급식비 지원 단가가 약 한 4,000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음식점의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재료비는 가격이 변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쁜 거는 뭔가 조금 이 현장에서 좀 더 저희들이 좀 학생들한테 맛있고 또 학생들한테 좀 배고프지도 않고 영양도 제대로 공급하는 이런 좀 관심과 이 꼼꼼한 이런 좀 실행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시에 한번 그 학교들을 가서 저도 한번 보고 왜 그런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경위를 보고 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여러 가지 아침 급식의 예산이 과연 정말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체계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메뉴를 정하고 이 급식을 제공하는 이 그 현장에서의 그 노력들이 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좀 잘 맞춤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여기서 고객 서비스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느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현장 점검 대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좀 대책을 세우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마 시간이 되면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달라 하는 그 학교 그 폭력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안하고 좀 같습니다. 학교 폭력은 일단은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나 트라우마에 빠진 것을 어떻게 치유할 거냐는 게 급하게 현재는 없고 더 근본적으로 그걸 예방하는 건데 예방하는 거는 역시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DQ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고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점도 전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의 형성은 사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교육 현장을 보면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아주 좀 체계화된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서 이제 실시가 되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저도 어려서 이렇게 그 자랄 때 과정을 보면 그때는 사실 몸이 근질근질하는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늘어나면 충분히 있으면 그런 것들도 많이 그 좀 흡수할 수 있을 텐데 이 발산할 거리들이 학교에서 없고 그냥 오로지 이 수업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좀 그 의심도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더 좀 발산하게 하고 학생들이 좀 더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은 없는가 이 문제도 연구를 지금 하자고 제가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교 전국 연합 학력 평가 횟수를
현재 연 2회에서 다른 시도처럼 연 4회로 늘릴 계획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경기도도 고3은 다른 시도처럼 4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1, 2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평가가 일제고사 형식이 돼서 학생들이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이것도 사실은 부작용이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대학 입학 시험 제도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어요. 대학 입학 시험 제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만약에 앞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 대학 입학 시험 제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학 입학 시험은 대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담당하는 이 교육감님들 또 우리 고등학교까지의 그 현장에서의 그 목소리를 담을 채널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별로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지난번 그 우리 교육감들 모임에서도 제가 얘기했고 국가교육과학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반드시 이 문제는 이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그 연계 속에서 대학 선발고사가 좀 되도록 이제 그러면 이 평가도 이제 뭐를 서열을 메꾸고 뭐 점수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어느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가 하는 의사가 환자 진단할 때 진단해야 처방을 제대로 하듯이 우리 교육평가도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그 제가 선거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학습 그 진단평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학습평가 시스템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여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마련해서 그 학교 학생들도 제대로 그 평가를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전반적인 기초 학력들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일종의 지침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자신이 있는 걸로 맞습니다. 네, 여기 있는 점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